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트래블 데일리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목요일자가 되겠죠? 10월 14일자 목요일자인데요. 자, 오늘 이게 지난주부터 또 들어오는 소식들이 많아졌어요. 예, 업체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저런 소식이라는 거는 이제 분위기가 반등을 하고 있고 했다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번 주 지나고 아마 10월 지나면 어느 정도 또 다른 어떤 분위기로 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먼저 보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추경 286억 원 문체부에서 우리 여행업계, 관광업계 쓰려고 가져왔죠. 어떻게 쓰이고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싱가포르와의 트래블 버블 체결로 인해서 이제 인바운드 수요, 특히 싱가포르 인바운드 수요가 기대가 되지요. 그래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싱가포르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 여행사 설명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B2B 숙박 예약 관련 플랫폼 온다에서 PMS 2.0이라는 것을 공개를 합니다. 요거 공개하니까 관련되시는 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 호텔 쇼를 하거든요. 거기서 공개하니까 곧 한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타르항공이 새롭게 이 동북아시아 총괄 매니저를 선임했다는 소식. 제주항공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나 홀로 예약하고 탑승하는 그런 그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아시아나항공에서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노란 풍선이 드디어 유럽 장거리 상품 선보였습니다. 이름하여 어게인 유럽 여행 기획전을 오픈을 했고요. 자, 두바이에서 현재 엑스포가 열리죠. 엑스포 말고 또 다른 뜨거운 어떤 행사, 이벤트가 아주 열리고 있습니다. 네. 텍스 뉴스에서 보실 수 있고, 하나투어는 부산 여행 활성화에 앞장을 쓴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 에어부산이 작년부터 중국 칭따오 운항을 재개했죠. 10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1년 정도 됐는데 이 운항 중에 확진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항공기가 그만큼 안전하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좀 전해와서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 에어비앤비 있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에서 대학생 상대로 장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관광 관련 전공이 이제 관광 관련 학생들 대상으로 장학 프로그램인데 요게 일부 2개 학교에만 좀 집중이 돼 있어서 에어비앤비는 이제 다른 학교 출신자들이 이 전공한 자들은 한국에서의 시장 수요로 안 볼 모양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자, 트래블 데일리 10월 14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요, 여행업계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2021년 본 예산 그리고 1차와 2차 추경 통해서 확보한 돈이 있습니다. 얼마냐? 286억 원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절대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 개 여행사에서 플랫폼 관련한 개발 비율로 400억이니 일단 몇백억 쓰는데 본 예산 그리고 1차, 2차 추경 통해서 확보한 게 286억 원이면 요걸 쓴다는 거는 작게 쓰는 거예요. 많이 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문체부가 코로나 시대 이후 시대 좀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화가 더 확대되고 일상적으로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여행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 환경을 이제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환경의 사업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여행업계 지원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286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일단 딱 크게 보면 3개예요. 뭐냐? 첫 번째가 말씀드린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 할 거고, 두 번째가 관광업계, 그러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 이런 걸로 디지털 하려면 우리 관광업계에 이 정보통신 기술, 이른바 ICT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인재들, 인력들을 좀 신규적으로 채용하고 채용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인건비를 지원을 해요. 세 번째
지역 여행사의 사무 공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사는 집에다가 자사주 등록 못 내잖아. 그죠?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요것 때문에 당장 임대료 부담이 있는 업체들 위해서 공유 공간 등을 지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어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 정부 당국에서 여행업계나 관광업계를 지원할 때, 뭐밖에 없었죠. 융자밖에 없었죠. 융자. 그것도 무슨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들이 많았어요. 호텔 같은 것들. 그래서 융자. 이게 거의 다였어. 제발, 야, 밑바닥에서 정말 우리 관광산업, 여행업계 밑바닥에서 지원을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거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데 안 하고 있다가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막 이런저런 소리 들고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또 추가 경정 예산으로 쓰는 돈으로 확보된 돈으로 이런 곳에 쓰이는 거야.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업계 사정을 그나마 많이 반영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 뭐 디지털 사업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과정이라든가 뭐 지향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까지 그러니까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또 다 뭐 비판하고 그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당국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자,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릴게요. 자, 먼저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화는요, 한국여행업협회 주관으로 국내 여행 상품을 판매 중이거나 입점 준비 중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오른쪽에 가면 관련 배너가 붙어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선정된 여행사에게 플랫폼 이용 비용, 광고비 일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중소여행사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하고, 그 다음에 판로 개척을 돕는다는 방침이에요. 결과는 팔리겠어? 뭐 이런 결과론을 미리 낙관하지도 말고 비관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봐요. 비관할 필요도 없고 낙관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보다 반응이나 효과가 좋으면 더 발전시켜서 확대하면 되고 만약에 시장 반응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훈과 경험으로 쌓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할 기회가 생기면 또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기회가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경험치가 되니까 저는 안 하면요 0입니다. 그죠? 근데 하면 1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1 되다 하더라도 나중에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나 이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일단 시도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기술 인력 신규 채용입니다. 요거 신규 채용하면 이게 뭐냐면 내용부터 12일부터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정보통신 기술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는 여행사 또는 관광벤처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대상 기간으로 선정이 되면요. 1인당 월 인건비 200만 원을 최대 4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셨던 분들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자, 요거 두 번째가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쉐어 공유 공간 지원입니다. 소규모 여행사의 임차료 부담 완화하고 제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유 사무실 제공 사업을 한 106개 업체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죠. 올해도 지자체, 지역 관광공사 등과 함께 전국 17개 지역에 공유 사무실을 구성하고요. 업체별 1인 내외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역에 있는 여행업 등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 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니까 시간은 좀 더 있어요. 휴업이나 폐업 중인 여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가 됩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돈을 뭐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뭐 융자나 해준다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래도 이런 쪽으로 초점과 방향을 맞춰서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문체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이제 비판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칭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문체부에 담당하시는 그 분이 또 이렇게 업계에 진짜 막 다 만나요. 만나서 소리 어쨌든 들어보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칭찬해 줄 만하고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어렵죠. 다 어렵죠. 다 현금을 그냥 막 한 몇백만씩 주면 좋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정말 뭐 더 필요한 것들도 많겠지. 우리 업계 여러분들 소리 들어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으로도 또 이렇게 또 해갈 수 있다는 거. 이거에 저는 굉장히 좀 점수도 주고 싶고 차후에 또 점점 이렇게 잘 해나가면 되잖아. 그죠? 예, 시작이 반이고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트래블 버블 체결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이판은 이제 아웃바운드 수요만 기대가 되고 인바운드는 뭐 사이판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여행할 일이 거의 없겠죠. 인구도 거의 없고 적고.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또 얘기가 다르죠. 싱가포르도 인구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오는 싱가포르 여행객들 이름 인바운드, 싱가포르 인바운드 요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요 관련 설명회를 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공사가 트래블 시행 관련해서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데 참가 대상은 인바운드 여행사입니다. 싱가포르 유치할 수 있는 업체들이고 임직원 20명 대회 이렇게 작아요. 좀 많진 않아요. 자, 근데 이게 좀 긴박하네. 내일 모레요.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인근의 회의실인데 아직 미정이에요. 그 이제 확정이 되면 참가 신청자에게 별도 공지가 나갑니다. 신청 방법은요. 저희가 지금 저희 텍스트뉴스 기사 말미에 요 링크를 걸어놨고 또 그거 말고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지란에 있어요. 그거 하면 표가 있어요. 표. 네모칸 표에다가 이름 같은 거 신상을 내용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많을 것 같아. 예. 신청 순서와 업체당 참가 인원 신청 인원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고 안내가 됩니다. 이게 마감이 정해져 있는데 좀 긴박합니다. 신청 기한 마감이 내일 목요일입니다. 10월 14일 오전 11시까지. 아침 11시까지.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되고 문의는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 국내여행팀 조상은 사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제가 아이디어를 좀 내면 지금 이게 지금 하잖아 설명회를 에? 이제 만약에 20명은 너무 작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상을 실시간 영상 해서 유튜브로 보내는 거야. 실시간 안 되면 찍어서라도 나중에 녹화도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들 왜 모르지? 네,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 다음 소식입니다. 숙박 B2B 플랫폼 온다. 요 온다라는 기업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에서요. 그 대한민국 숙박산업대전 호텔쇼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비대면 트렌드에 최적화된 숙박관리 시스템 이른바 PMS 2.0 최신 버전을 공개한대요. 요게 뭐냐면 온다의 PMS 2.0 요거는 객실 판매부터 예약, 고객 관리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번에는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른바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죠. D2C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온다 PMS를 도입한 숙박 업체를 구글 호텔과 같은 새로운 D2C 판매 채널과 연동해서 투숙객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 호텔, 숙소의 디지털 도어락,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기와 보다 안정적인 연동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서 객실 운영 효율성도 높였고요. 부킹 엔진 고도화 및 숙박업체 홈페이지 제작 관련 지원 시스템도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온다의 PMS 2.0 요거를 활용하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에게도 자신이 운영하는 숙소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공개를 한다니까 호텔쇼에 직접 가셔서 그 온다 부스가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온다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요 이제 요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뭐 파트너십 맺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호텔쇼를 방문한 호텔, 펜션, 리조트, 글램핑은 물론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숙박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도 진행을 한답니다. 한번 부스 찾아가서 컨설팅 받아보세요. 숙박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숙박 예약 관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온다페이, 온다의 채널 매니저 등의 서비스 연동 방법 등도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써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좋네. 온다가 개인적인 제 이제 뭐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사 정리해보고 자료 들어오는 거 보면 저 몰라요. 사실 온다 대표도 얼굴도 모르고 명함 인사도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근데 부지런히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뤄보면 조금 잘해. 이런 것들. 프로그램 일단 보도자료의 내용 구성, 내용의 텍스트 작성 능력도 전문가가 붙은 것 같아. 했던 사람들이. 글 좀 썼던 사람인 것 같아. 내용 정리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이런 호텔쇼에서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이게 다 비즈니스인데 이런 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온다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잘하는 것 같아.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 저희는 무슨 공영방송 뉴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개인 방송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숙박 관련해서 관심 있고 앞으로 나중에 이런 쪽에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 항공 소식인데요. 카타르 항공이 저희가 그 중동 쪽 갈 때 한번 타봤는데 좋아요. 카타르 항공 좋아. 근데 카타르 항공이 그 이번에 이제 내년이지. 내년이 이제 가을에 카타르 월드컵 어제 우리가 그 이란 원정 때 1대1로 비겼잖아. 그죠? 질 줄 알았는데 한번 잘했고 이번에 이란 갈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카타르 항공 전세기로 그냥 통째로 한 4억 들었대. 4억 빌려갖고 축구 국대팀 갔거든. 그것도 올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타고 편안하게 가서 그나마 좀 덜 지쳐서 1대1 정도 그래도 무승부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지원이 중요해서 여행에도 이 좋은 비행기가 중요해. 아무튼 카타르 카타르 월드컵 때도 아마 스폰서 들어갔죠. 그죠? 카타르 항공인데 여기 이제 동북아시아 총괄 신임 세일즈 매니저를 바꿨어요. 새로운 사람 선임했어. 중국계 같아. 청유첸. 10월 1일부로 기존 담당하고 있던 중화권 지역과 더불어서 한국, 일본을 지역을 추가해서 카타르 항공의 동북아시아 업무를 총괄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한국업계 한 18해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카타르 항공의 이제 중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요 중화권 지역 비즈니스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한국 시장 자석도 좀 많이 프로모션도 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기자들도 많이 좀 이렇게 업계 간 기자들 딱 좋은데 카타르 월드컵 있으니까 그 전에 막 우리 에이전시들 많이 좀 팸투어 일정도 좀 투자 좀 해야 돼요. 그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노란풍선이 오래간만에 드디어 유럽 상품 출시를 했습니다. 이른바 다시 가는 거니까 유럽 어게인 기획전입니다. 유럽 어게인 기획전 두바이, 터키, 스페인, 스위스 등 현재 고객들의 예약 문의가 높은 유럽 지역 상품 엄선했고요. 대표적인 관광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볼까요? 두바이 일주 6일 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품인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할게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가야 된다. 최근에 왜냐? 엑스포가 열리잖아. 그래서 에미레이트 항공 타고 전일정 1급 호텔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지? 비싸겠네. 1급 호텔이면. 최소한 내년 해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 2, 3년은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중동 지역 중심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아마 관련한 국적사들이나 항공사들도 많이 또 프로모션도 하고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일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가요 경희대와 세종대와 손잡고 한국 관광산업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나섰는데 무슨 얘기냐? 산학 협력을 체결한 겁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경희대와 세종대. 그래서 요 경희대와 세종대 관광 관련 학교가 있잖아요. 또 유명하잖아. 예. 제가 91학번 세대인데 저 때 요 경희대랑 세종대 호텔 관광가 요과가 그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예. 여기에 이제 관광정보하는 학생 대상으로 공모전을 거쳐서 장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뭐 좋아요. 그래서 막 지원을 해주겠대요. 10주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요 과정 이수하면 장학금 수료증이랑 준다는데 뭐 그냥 장학금 주겠다는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관련 프로그램 이수해야 된다는데 좀 약간 좀 저는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왜 이렇게 이 두 개 특정 학교 관광과 학생만 대상으로 이런 걸 하는지, 그죠? 이렇게 되면 그 외에 관광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잖아요. 이사 뭐 경기대 하다못해 경기대도 있는데. 근데 이 학생들은 그러면 이때부터 에어비앤비에 대한 반감이 막 저절로 생길 거 아니야. 응? 그랬어? 우리를 뭐 무시해? 그래 어디 그 두 학교만 그거라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니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잖아 분명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런 거를 더군다나 보니까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이수해서 지원해주는 장학생 수도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해주는 것도 아니고 총 16명이에요. 요거 해줄 걸 거기다가 뭐 또 프로그램 거 해야지 또 뭐 장학금 주고 하는 거 이거 뭐 그렇게 큰 것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대외적으로 자료를 발표하면서 특정 두 학교 한다. 내가 봤을 때 전략적 미스야. 이건 홍보 파트의 미스야. 예. 나머지 다 그 많은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죠? 사람이요 섭섭하면 이게 제일 마음에 남는 거야. 섭섭한 거. 특히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 이때 이게 제일 사람이 오히려 야 너 대놓고 욕하고 싸우면 섭섭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그냥 잊어버려. 근데 사람이 제일 마음속에 여기 끄가게 남는 게 나만 빼놓고 우리만 빼놓고 나만 빼놓고 할 때 요 소외감. 이거 에어비앤비는 이걸 건드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홍보 파트에서 이건 절대적인 미스테이크. 예. 다른 학교 관광과 학생들이 이제 에어비앤비 이용할 리는 거의 이제 없다고 보면 되죠. 뭐 거의 기부업 하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이런 말씀 안 해줍니다. 제가 저희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에서만 해드립니다. 자 이제 한 주가 또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네요. 예. 제가 사실 오늘 백신 파이저 2차를 맞고 지금 진행을 하면 맞은 지 한 3시간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디 좀 큰 그거 없이 좀 잘 이 항체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아무튼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 자 이제 그 10월 14일 목요일 촬영일은 이제 수요일날 하는데 아무튼 10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가 라이브로 찾아갑니다.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에서요. 1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실시간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내일 실시간 방송 준비 중입니다. 좋은 또 컨텐츠 내용 선보이겠습니다. 자 내일 라이브에서 뵙기로 하고요.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행업계 관계자분들 축복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